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중국 단기 어학연수 정보에 함씨가 중국 단기 어학연수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장춘에 있는 동북사범대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4주짜리 프로그램으로 다녀왔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쌈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하게 된 게 2023년도에 칭다오로 여행을 혼자 갔는데 그때 중국어를 아예 못했어요. 니하오, 셰셰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또 저한테 너무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뭐 지금 전 상하이나 칭다오 많이 가시는 때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진짜 한국인도 없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한국인이라 하면 다 너무 잘 해주고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어떻게든 막 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냥 식당에서 어떤 남자애를 알게 됐는데 그 남자애랑 약간 그 위챗 교환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 내가 기다려, 그냥 내가 중국어 공부할게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한국 와서 듀오링고로 그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HSK 3급 혼자 따고, 그리고 4급까지 따고, 이제 그 다음에 24년도에 상하이에 또 혼자 여행을 가면서 중국이 진짜 좋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맞았어요, 중국 여행이. 그리고 나서 이제 리조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중국어 스피킹이라고 하죠. 그냥 대만 친구들도 괜찮고, 또 진짜 중국 그 본토 친구들도 괜찮고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느꼈고, 또 중국어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리조트에 있으면 영어를 쓰는 게 훨씬 편해서 영어만을 계속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어서 아무튼 어학연수를 가게 됐고요. 우선 첫 번째, 국제중문교사 장학금으로 4주 어학연수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을까요? 4주 어학연수 역시 국제중문교사 장학금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곳에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4주 어학연수 되는 대학교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지원하시기 전에 꼭 가시고 싶은 대학교에 메일 보내서 4주 어학연수 지원하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SK 시험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HSK 시험센터는 이제 그 차용, 수강 이력이 필요하고요. 또 HSK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단기 여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HSK 급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원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HSK랑 HSKK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센터나 또는 대학교에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에 따라서 저는 장춘에 있는 동북사범대를 1순위로 적었고, 2순위로는 대련에 있는 대련이공대를 작성했습니다.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 보면 위챗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연락을 하니까 바로 한국어로 답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여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메일을 보내면 진짜 답장을 너무 늦게 오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대련 이공대로 메일 보냈을 때는 답장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는 12월쯤인가 11월 말인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번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센터 쪽에 문의를 해보니 이번에 정말 최소 인원으로만 뽑혔고 한 13명 정도가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단기 어학연수를 제 자비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단기 어학연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동부사범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았어요. 비교군이 많이 없긴 했는데 그런 유학원 사이트들에 약간 대략적인 비용들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본 한 100만 원은 다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동부사범대는 기숙사비, 보험료, 그리고 학비 뭐 이런 것까지 다 80만 원 정도에 끝낼 수 있어가지고 그대로 일지망인 동북사범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왕복 비행기가 한 30만 원 정도로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활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왜냐면 일단 지금 백수니까 뭐 돈을 그렇게 여유롭게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학식 같은 게 막 12위안? 10위안? 그리고 뭐 비싸면 15위안? 이렇게 정도 되니까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30위안 정도? 30위안 한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000원 정도만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마무리 할 때 좀 기념품 이런 거 사고, 완전 초반에 뭐 슬리퍼나 좀 필요한 청소 도구들 이런 거, 뭐 세제 이런 거 사고 하느라고 그 정도 써서 총 한 달 해서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또 비자가 없이 한 달이니까 30일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하면 26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할 시간도 딱히 한 3, 4일밖에 없어서 여행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세 번째, 학교의 커리큘럼. 일단 저는 다른 학교의 커리큘럼을 뭐 이렇게 알아볼 그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거든요. 우선 한 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듣기 부분에서. 일단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어로 그냥 전부 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너 알아서 알아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HSK 4급이라서 완전 그냥 기본 기초 느낌이거든요. 반에 있는 애들은 이제 몽골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30살인데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이 16살, 17살 친구들. 굉장히 잘 놀았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들이 뭐 4급, 5급, 6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4급, 5급 친구들이 있었는데 좀 중국어를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대충 막 단어 한 10%? 뭐 20%? 이 정도만 알아듣다가도 진짜 마지막 수업할 때쯤은 그래도 한 30, 40%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제가 좀 PPT 만들고 발표하는 수업 위주라서 어쩔 수 없이 중국어를 뱉어야 하는 구조? 나가서 시장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다양하게 다니는데 그 시장 다니면서 뭐 상인들한테 말 걸기 뭐 이런 걸 과제를 줘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걸어보고 중국어 쓰고 이러니까 좀 저는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문화 수업으로도 뭐 서예도 하고 공예품 뭐 이런 거 만들기도 있고 뭐 다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 한 달 치고는 완전 알차다.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으셨고 또 못 알아들으면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마 그중에선 제일 중국어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항상 뭐 나종 막 이러면서 밍빠일러마 이러면서 계속 와서 물어보고 이러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기숙사에 열쇠를 반납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열쇠 반납하면서 옆에 있던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걔랑 갑자기 좀 이렇게 스몰톡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6년 동안 이 대학교에 다녔는데 중국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수업이 다 영어로만 진행이 되니까. 약간 프론트에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막 그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하고 이제 중국어를 좀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저도 중국어 못하는데 이랬더니 아니 너가 얘보단 나 한번 해보라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듣는데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중국어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진짜 중국어 영어 통역을 하는 어떤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자체는 괜찮았어요, 저는 그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짜 개썩은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중국 기숙사는 굉장히 좋았고 일단 수질도 되게 좋았어요. 한 달 동안 그 필터 꼈는데 한 달 동안 안 바꿔도 될 정도로 수질도 괜찮았고 근데 어디서 모를 그 벌레들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벌레는 좀 치우고 약간 그 하수구 냄새가 좀 올라오긴 하는데 그 정도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장소이 진짜 좁거든요. 한 영하 20도? 근데 방은 그래도 되게 난방 잘 되고 라디에이터만 있었는데도 그래도 난방 잘 돼서 막 춥다 이런 느낌 없었고 뭐 가져오시면 좋을 준비물 같은 거는 일단 모자, 진짜 귀마개, 목도리, 내복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조건 방한 부츠, 패딩 이런 거 무조건 가져오시고 뭐 코트 그런 거 입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중국 그 현지 친구들 다 패딩에 그냥 다 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멋부릴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좀 뭐 샴푸, 뭐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은 다 학교 안에 매점 시장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구매하실 수 있고 네 번째 그러는 꿀팁을 좀 드리자면 그 중국에 있는 동안에 헬로우톡이랑 샤오홍슈를 깔았어요. 지식을 몇 개 올리고 뭐 중국어 친구 구한다고 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 달고 막 대화 걸거든요. 괜찮은 애들만 거르게 되면은 중국어 막 장문하는 거 이런 거 도움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가끔 이렇게 막 음성 메시지 이런 거 보내보고 이러면은 걔네가 제가 쓴 장문 이런 문장들 다 고쳐주고 뭐 발음 같은 거 봐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많은 애들이 대화가 와서 저는 괜찮은 애들만 대화를 수락하고 안 괜찮은 애들 막 걸렀더니 약간 걔네가 저를 신고를 한 건지 어쩐 건지 계정들을 블락 먹어서 좀 골이 아프게 되는데 아무튼 그 중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그것들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내식당이 진짜 싸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있을 때 많이 드시고 시장에서 파는 1위안짜리 에그타르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 근데 중국에는 약간 다 채소도 볶음 채소고
뭔가 생 채소라 해야 되나? 그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몸이 좀 썩는 느낌? 맨날 탄수화물만 먹고 막 면, 빵, 밥, 그다음에 야채 또 맨날 볶은 거 이런 거 먹으니까 좀 건강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헬스장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하실 분들은 운동복이랑 뭐 그런 것도 다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있을 것 다 있어요. 중국 진짜 편하고 너무너무 좋고 안전하고 이러니까 걱정 많이 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 달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고 즐거웠고 또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3월 달에 HSK 5급을 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 그 칭다오 2박 3일 갔던 그 여행이 저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줄지는 정말 몰랐어요. 단기 어학연수를 장춘, 또 동북 사범대로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제가 블로그 링크 달아줄 테니까 블로그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